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신형 소렌토가 3월 17일 온라인을 통해 전격 공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인증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렌토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차 인증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렌토와 산타페가 하이브리드 기준 연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증 기준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답입니다. 자동차 유튜버 장진택 기자님께서 소렌토가 하이브리드 연비 인증을 맞추기 위해서 기아차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었죠. 첫 번째는 휠 사이즈를 한 치수 줄이고 타이어 폭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친환경 쪽으로 세팅하는 것, 세 번째는 극도의 연비 운전 세팅인 에코모드 프로를 더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저는 이 방법이 휠과 타이어를 완전히 신규 개발해야 되고 또 단순히 이것만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주행 테스트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이유가 고배기량 차량들에 비해 낮은 출력을 감수하더라도 연비가 좋아서인데요. 여기서 또 한번 출력을 연비 중심으로 세팅한다는 것은 가능은 할지 몰라도 엄청난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조건인 19인치 휠, 사륜구동, 7인승 모델 옵션을 선택하면 연비는 다시 급락하기 때문에 연비를 현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혹자는 17인치 휠과 19인치 휠, 사륜구동, 7인승 옵션을 없애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굳이 소렌토를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를 사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연비만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비만을 집중적으로 세팅한 부품의 조합만으로 만들어진 소렌토는 절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하이브리드 자격 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요건의 세분화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비를 맞추기 위한 신규 개발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휠 사이즈와 타이어 폭을 줄이는 것, 그리고 엔진과 모터의 세팅을 더 연비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연비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겨우 연비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19인치 휠과 사륜구동, 7인승 옵션은 소비자가 선택조차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의 하이브리드 기준 요건은 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인증된 하이브리드 모델과 연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정 및 제정된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효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되는 것 또한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의 하이브리드 기준 요건은 연비 인증 후에 신청을 거치면 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기준 요건은 특히 친환경 차량이 새로 출시되면 개정이 됩니다. 하나의 예로 최근 3월 4일에 올려진 고시의 개정 이유 중에 하나가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 RX450HL이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신차 출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차 출시 전에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꼴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많은 경우엔 같은 달에 두 번씩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기아차 내부의 수많은 부서들이 검토하고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보다 기준 요건만 개정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세금까지 덜 드는 1600cc 저배기량 엔진에 각종 세금 혜택까지 지원하는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세금이 덜 거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가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애꿎은 국내 디젤 차량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국민들은 SUV를 구매할 때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랜저를 통해 하이브리드의 시장 가능성을 엿보았고 하이브리드 소형 SUV 니로를 통해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시장성을 예측하여 소렌토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계부처는 적어도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함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